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 시민들의 무더위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 증정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이벤트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 내 구리사랑카드 20만 원 이상 결제자 중 100명을 추첨해서 지역화폐 3만 원을 증정하고 결제금액 상관없이 할인 가맹점 내 구리사랑카드 결제자 중 100명을 추첨해서 지역화폐 10,000원을 증정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이벤트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에 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로 주차 중이던 캠핑카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15일 남양주 소방서에서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2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야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캠핑카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인해 캠핑카와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에 그을림 피해를 입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카 등 장비 15대, 소방인력 40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화도읍 마서구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A양을 찾기 위해 현장 지휘본부가 설치되었는데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현장 지휘본부를 엿새째 방문해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주 시장은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종자 A양의 부모를 만나 위로를 전했으며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경찰,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해병전후회, 재난구조협회, 남양주시 수상레저조합 등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휴일에도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 193명의 인력과 보트, 드론 등 36대의 장비가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회가 16일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16회 임시회 일정 협의와 9월 중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제316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들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9대 시의회 때부터 복지환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현황을 파악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날 김영실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펀그라운드 진접 등 총 7곳을 방문했으며 담당 부서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현황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우리 시의 복지 및 문화시설들이 시민들을 위한 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오전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과 봉영사 주지 회복스님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 북부경찰서와 대한불교조계종 봉영사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비행으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선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와 봉영사는 선도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서 조기 선도를 통한 재범 최소화 및 올바른 청소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서식지내 보전을 위해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국내 유일 서식처인 광릉숲에 방사했습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올해 발견된 장수하늘소의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한 후 다시 광릉숲으로 돌려보냄과 동시에 2017년, 2019년, 2020년에 발견되었던 개체들로부터 산란을 받아 실내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을 더해 총 20개체를 방사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의 장수하늘소를 500여 개체가량 사육하고 있으며 장수하늘소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소방서는 2022년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기 배출 설비 기준 준수 확인, 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 온도 유지, 냉각 보냉 기능 확인, 화재 안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입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는 인구의 36%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센터 중 자원봉사 활동률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문철훈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N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철훈 센터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장 문철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처에 배치하는 기관으로서 1998년 1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문적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인구의 36%인 6만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시 인구의 36%면 이제 3명 중 1명 거리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20만의 그 시에서 네. 36%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수치인데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센터 중에 구리시가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4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률은 2위로 항상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31개 시군센터 중에서 4위와 2위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구리시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어떠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희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네. 아동교통 안전 캠페인,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그린 뉴딜 프로젝트, 또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자를 또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 등 아동부터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모든 복지관, 경로당 등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문을 닫으면서 외로움, 고립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찾아보자 해서 어르신 안부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갈 네. 곳을 잃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어르신 안부 콜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어르신 안부 콜센터는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는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려 심적으로 안정감을 드리는 봉사활동이에요. 네. 이 활동은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5,900회에 15만 7천 통의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생활 불편사항, 또 병의원 이용 시의 어려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하셨어요. 또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안부 콜센터에서 정보를 드려서 수령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즉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민원 해결 및 정보를 드리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따로 이제 정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안부 전화를 드리는 봉사는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시민은 자원봉사센터로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시고 일정한 교육 이수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부콜센터 활동은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네. 구리시 자원봉사센터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5층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부콜센터는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시 안전 자원봉사센터가 5층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는 2020년 3월에 네.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의 행정복지센터 5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교육실과 회의실 등 자원봉사자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단체가 회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대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원봉사단체에 장소도 대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다른 혜택들이 있을까요? 네,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는 할인 가맹점이 50개소가 있고요. 또 자원봉사를 하다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을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워크숍, 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상신 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리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비하면 상당히 약소한 규모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대가 없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친 에너지를 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문화 영역의 인센티브로 공연 관람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해서 문화 감성에 기반한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인센티브는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이나 공연 등을 감상하다 보면 봉사자의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성적인 그 폭이 넓어지기도 하는 등 자원봉사자가 문화 감수성에 높아지면 봉사활동을 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자원봉사와 문화를 융합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멋진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원봉사와 문화가 네. 별개의 영역이 아니듯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문화공연을 통해 더욱 힘을 내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향후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많은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네. 봉사자에게 제공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멋진 포부와 함께 또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만 8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서 7만 명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목표로 저희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2, 3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역시 고령층에 대한 돌봄 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되고, 또한 노인 계층이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둘째,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일상화되도록 재능 기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가족봉사단의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요. 넷째로는 공익활동기관 단체와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재난 상황이라든지 각종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의 행보를 눈여겨봐 주시고 좋은 일에는 칭찬과 부족한 부분에는 충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발전된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4가지 계획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철훈 센터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리시가 민원인의 생사와 연관되는 정보공개 청구를 무려 6개월이나 침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시장 당시 아동센터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3급 청각장애인인 양모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으로, 양모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설립했던 아동센터의 보조금 관련 서류를 은폐 거부 등으로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서류 등을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관계법 6조 2항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의 담당 공직자는 취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묵묵부답 상태이며 관련 부서장은 직원이 민원인에게 메일이나 문서로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나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공개한 것 같다. 어쨌든 민원인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